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의사 황인아입니다. 오늘은 질염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질염은 산부인과를 찾게 되는 가장 많은 원인 중에 하나고요. 이 질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산부인과에 오기가 망설여지셔서 참고 계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오늘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같이 얘기를 해볼게요. 오늘 말씀드릴 것들은 그래요. 질염은 무엇 때문에 생기는지, 질염의 원인하고요. 질염이 생겼을 때 내가 가지게 되는 증상들, 그리고 그런 이제 증상들에 대한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질염의 원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가드네렐라 바지날리스라는 세균이에요. 이 균 때문에 세균성 질염이 생기는 거고요. 가드네렐라는 원래 질 내 상재균이에요. 상재균이라는 거는 질 내에 존재할 수 있는 균이라는 얘기거든요. 질 내에 계속 존재는 해 있으면서 작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뭐 몸의 밸런스가 깨졌거나 뭔가 환경이 안 좋아졌을 때 얘들이 갑자기 많아지면서 증식을 해요. 그럴 때 염증을 일으키고 분비물을 만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이제 가드네렐라 바지날리스 대표적인 균이에요. 그리고 또 많이 생기는 게 칸디다라는 곰팡이 균이 있어요. 칸디다는 면역력이 떨어질 때 많이 생겨요. 내가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을 때, 피곤할 때, 잠 못 잘 때, 스트레스 받을 때, 뭐 시험 공부를 한다고 뭐 며칠 잠을 못 잤다 이러면 생기는 경우들 많이 있고요. 그리고 항생제를 오래 복용하셨던 경우나 수술 후에 뭐 면역력이 떨어져 있을 때 이럴 때도 쉽게 생길 수 있어요. 뭐 그런 이제 칸디다성 질염. 또 한 가지는 그 성적으로 전파되는 그런 균들이에요. 대표적으로 클라미디아, 트리코모나스,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리움, 매독, 뭐 에이즈 이런 거 다 포함되죠. 근데 그 질염을 가장 많이 일으키는 건 클라미디아 계열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제 균들에 의한 원인 때문에 질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질염의 증상들에는 뭐가 있을까요? 내가 질염이 생겼다 그러면은 분비물이 눈에 띄게 증가를 해요. 세균성 질염의 경우에는 약간 하얀색에서 회색 분비물, 클라미디아 같은 경우는 노란 분비물, 그리고 칸디다성 질염은 좀 치즈처럼 찌꺼기 같은, 우유 찌꺼기 같은 그런 분비물들이 좀 나와요. 그렇게 이제 분비물의 양상들이 다 다르긴 하지만 평소보다 분비물이 증가를 한다는 거,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세균성 질염이나 뭐 클라미디아 같은 경우 특징적인 냄새들이 있어요. 생선 비린내 같은 냄새, 오징어 같은 냄새, 그런 것들이 이제 냄새가 타고 올라오죠. 그런 증상들이 있을 때 또 질염을 의심을 해보셔야 되고요. 가려움증이 좀 심해지기도 해요. 특히 칸디다성 질염의 경우에는 가려움이 굉장히 심해요. 가렵고 붓고 그러면서 피부가 연해지고 약해져서 쉽게 찢어지고 따갑고 피가 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증상은 크게 세 가지예요. 분비물의 증가, 냄새, 그리고 가려움증. 이런 증상들이 있으시면 병원을 내원하셔서 진찰을 받으시고 그 균에 맞는 적절한 이제 치료가 들어가셔야 돼요.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세균성 질염의 경우에는 항생제가 1번 치료예요. 항생제를 드시는데 우리 가드네렐라가 가장 흔한 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메트로니다졸이라는 항생제가 있어요. 후라시닐이라는 상품명으로 나오는데 그게 뭐 약이 좀 크고 알도 크고 쓰고 그래요. 근데 이게 굉장히 잘 들어요. 그래서 한 3일에서 일주일 정도 복용을 하시면 많은 증상들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뭐 칸디다성 질염 경우에는 칸디다는 진균이거든요. 곰팡이균. 항진균제를 드셔야 돼요. 그거는 뭐 한 번 치료로 대부분은 좋아지시고요. 가려움증이 심한 경우에는 항히스타민제를 사용해서 가려움증을 조금 뭐 조절을 해드리기도 하고 스테로이드 제제 바르면서 그렇게 연고로 조금 진정을 시키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치료가 들어가요.
이제 마지막으로 클라미디아 같은 경우 성적으로 전파되는 그런 균의 경우에는 치료가 좀 달라요. 본인도 치료를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파트너도 같이 치료가 필요해요. 치료는 굉장히 간단해요. 약을 한번 드시면 되는 건데 같이 치료가 이루어져야지. 나는 치료가 잘 돼서 이제 균이 없는데 파트너가 계속 가지고 있다 그러면 다시 옮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관계를 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양측이 함께 치료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균이 완전히 없어졌는지 한 달 뒤에 한 번 더 검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완치 판정을 드릴 거고요. 간혹 가다가 파트너 치료가 잘 되지 않았거나 혹은 뭐 다른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재감염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재감염이 되지는 않았는지 나중에 추적 관찰을 한 번 더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발은 없는지에 대해서 검사를 한 번 더 하는 게 치료의 완료예요. 그래서 먹는 약은 뭐 힘든 거 없어요. 크게 부작용도 많이 없는 약이고요. 그런데 약을 드시고 이제 확인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게 좀 다르죠. 그리고 남자친구한테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 같이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질염을 일으키는 원인균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증상에 대해서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네, 치료는 굉장히 잘 돼요. 질염은 뭐 항생제, 항진균제에 굉장히 잘 반응을 해주는 그런 질환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재발을 해요. 내가 좀 컨디션이 안 좋을 때, 피곤할 때 어김없이 올라와서 이제 재발을 일으킨 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특히 칸디다 같은 경우는 재발이 굉장히 잦아요. 저도 칸디다 때문에 고생 굉장히 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좋아질만 하면 좀 뭐 무리 조금만 했다 그러면 잘 생길 수가 있죠. 여행 다녀와서 뭐 스키장 다녀와서 뭐 수영장 다녀와서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자주 재발하는 질염이 있을 경우에 그런 식으로 자주 재발하는 질염이 있을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하면 좋은지 그리고 치료에 앞서서 관리를 어떻게 해주면 재발이 적게 되고 그리고 재발됐더라도 어떻게 하면 빨리 증상이 좋아질지 그런 이제 관리 방법, 스스로 할 수 있는 관리 방법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는 설명을 드릴게요.